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공식 역학조사해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2008년도에도,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한번 했었고요. 예. 그때 이 관찰 기간이 짧아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관찰 기간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한 뒤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아, 이번에 그것이 다시 발표된 것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뭘 어떻게 관찰한 거예요? 일단은 2008년도 그 10년 전에 그 구축해놨던 코호트라고 하는데요. 그 6개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6개 회사의 전현직 노동자 20만 명을 추적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예. 2008년도는 이제 그 관찰 기간이 97년에서 2005년까지 짧아서 예. 이렇게 드물게 발생하는 백혈병 같은 질환을 판단하기 좀 아직 이르다. 그래서 좀 예. 더 충분한 관찰 기간을 두겠다 해서 이번에 10년짜리 이후에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조사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의미가 상당해요. 여섯 개 네. 회사에 근무한 전현직 20만 명을 10년 이상 추적해서 그 가운데 네. 백혈병 걸린 사람 숫자를 다 헤아리고 네, 그리고 네, 전체 네. 노동자 가운데 백혈병으로 이렇게 진단받은 사람도 헤아리고 이랬던 거잖아요. 네, 네. 백혈병뿐만 아니라 뭐 어, 비슷한 암인 악성 림프종과 그다음에 다른 암들의 추이도 이제 그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2.8배나 사망 위험이 높았다. 네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유의성도 확실하게 이제 나타났고요. 그래서 위험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원인을 예. 이제 이 말을 굉장히 이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아껴왔는데 이러하게 높게 나타난 이유가 작업 환경상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가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적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연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약간 보수적인 되게 예. 뒤늦게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예. 피해자들이 많이 시장해 오고 그러게 싸워왔던 말이죠. 내용인데요. 네. 어. 그 2007년에 고 황유미 씨 사망하고 그 산재 이 신청했는데 그때 산재 인정 안 됐죠. 네, 2007년도에 산재 인정 안 됐었고, 예. 산재 이 판단 과정에서 잠깐 보류하고 그 역학조사를 했었던 건데, 예. 그때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년 정도 더 역학조사한 예. 거고, 그때 예. 당시에는 이게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 산재 불승인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랬죠. 소송 가서 이제 법원에서 예. 그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해서 이제 황유미 씨의 산재 인정 판결은 났습니다만, 예. 그동안 이러한 과거에 이 짧은 조사 기간으로 인한 어떤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사실 예. 불승인을 좀 근거로 쓰이고 또 삼성에 의해서 악용되고 이렇게 해서 예.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정부 공식 장기간 추적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적어도 앞으로 산재 인정 이런 건 훨씬 더 좀 수월해질 수 있겠네요. 네, 네. 산재 인정이 전보다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물론 산재 그런 판단의 기준 자체가 개개별의 또 노출 수준을 따지기 때문에, 하긴 그렇죠. 마냥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분명히 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산재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국가가 이 확실해진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당연하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어져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작업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죠, 사실. 네네네. 네. 그런데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이번 연구는 사실 그 백혈병이나 리프종 같은 혈액암 위험이 가 확인됐다는 것 말고도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희귀암들 그 위험도 나타났는데요. 예. 갑상선암, 위암, 유방암, 뇌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신장암 등이 위험비가 했다고 얘기하고 이 예. 중에 이게 건강검진을 많이 해서 나타난 효과인지는 더 추적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네. 또 희귀암인 뭐 피부 흑색종, 고환암, 췌장암, 침샘암, 뼈 관절암 등 이런 네. 굉장히 그 희귀암도 일단 발생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 여러 예. 가지 위험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암의 발병률을 높이더라. 이 말 네, 네, 아닙니까? 네, 네. 그것이 작업 환경상의 영향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올림 보시기에 이번 조사가 뭐 아주 획기적 성과가 있긴 하다 인정하시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면서요. 첫 번째, 네. 이게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는 없었어요? 네, 이거 자체가 출발이 2008년도에 시작을 했던 것이어서 2008년도 황유미의 그 사망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호트가 구축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번 10년 동안 추적한 게 6개 회사의 정규 사원이고요. 이 사내 하청 업체라든지 이제 위험 업무를 주로 좀 담당하고 있는 하청 업체는 빠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 하청이나 사내 하청 업체 근무자들이 정규직보다 더 많아요? 어때요? 숫자상으로? 그 숫자상은 사실은 우리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부에서 차원에서 잘 조사를 해야지 파악할 수 있는 규모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반도체 공장에서 가장 위험한 업무 하면 세정 업무, 또 그 PM이라고 해서 정비 업무가 있거든요. 유지 보수 정비 업무인데 이 업무들을 거의 다 하청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빠졌다는 것은 사실 이 연구의 분명한 한계점이고, 그러네요. 그 점은 공단도 이제 시인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위험 업무라고 하는 거는 정규직보다 하청업체한테 더 많이 맡깁니까? 네네. 그게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 서서히 그 비중이 높아져서 지금은 정말 거의 전부 하청업체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그 불산 누출로 사망하신 분이 바로 하청업체 소속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고 안전관리 책임이 원청이 없다는 그런 어려운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 이게 반도체 업종도 똑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작년 11월에 반올림 측과 삼성전자가 이 피해자 보상안 등에 합의하고 협약식까지 진행했고 그날 뭐 저랑 인터뷰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또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 다른 업체들도 지금 집단 산재 신청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자 보상 정도만 합의했지 산업 환경, 작업 환경은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작년 11월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중재 합의를 본 거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그 사회적 그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에 삼성이 이제 응답한 그런 합의이고, 국가 차원에서 이 모든 노동자들의 이 치료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재보험 제도로는 이런 뭐 기업 차원의 보상과 또 별개로 산재 신청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산재를 이렇게 계속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피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번 연구에서도 사실 그 연구 요약문에 보면 이 경향성 때문에 반도체 백혈병 림프종 환자들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해 낼 것 같다는 그러한 좀 아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 노출된 분들 이제부터 발병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라도 작업 환경 개선은 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게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가에서 알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공정이 좀 자동화되면서 예전에 황유미가 있었던 수동 세척 방식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폐되고 자동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불산 누출 사고 같이 협력업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으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엄격한 작업 환경 개선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였습니다.